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술파티로 진술회유한 검찰의 조작수사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조작된 증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기자회견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관련자의 진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신 전현희 최고위원님도 기자회견에 함께 하실 예정이었으나 급한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소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임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어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0년 가까운 중형의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에 법조문만 달리 적용하여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한마디에 100억 원에 달하는 미화 800만 불을 북한에 지급했다는 사건입니다. 북한에 스마트팜을 건설하기 위해 500만 불을 보냈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에 스마트팜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 목적이었다, 하노이 회담 거마비였다는 등 해당 자금이 스마트팜과는 전혀 관계없는 돈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300만 불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실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북 송금 사건은 얼토당토 않은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상상력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오로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 때문입니다. 굳이 김성태의 전적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는 조직폭력배와 사채업 전력이 거론되는 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인수 후에는 수차례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를 건실한 기업인이라 칭했고 쌍방울그룹에 대해서는 중견 기업 집단이라 평가하며 김성태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속 중이던 핵심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시로 수원지검으로 불러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하였다는 소위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태 등이 거의 매일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로 출정했다는 출정 일지, 같은 시각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카드 사용 내역 등 진술 회유를 위한 연어술 파티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선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술판에 직접 참석한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초 제기한 연어술 파티 등 의혹은 2023년 6월, 8월입니다. 다만 검찰이 검찰청에서 김성태에게 술 접대를 한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를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쌍방울과
쌍둥이와 같은 기업인 KH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H 강원개발의 부회장을 역임한 조경식은 2023년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 연어 술파티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청에서 술파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23년 11월, 12월 이루어진 술파티 중 3차례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경식 전 부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입니다.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회 초밥 도시락 17인분, 그리고 2023년 11월 말경 넷째 주 금요일인 회 초밥 도시락 25인분,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회 초밥 도시락 68인분을 수원지검에 반입해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회는 강남 소재 어도라는 횟집에 주문하였으며 8만 원짜리 초밥 도시락과 별도 회 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25만 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박상민 이사가 주문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같은 그룹 박상웅 이사가 수원지검에 배달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장소는 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 소위 변호인 접견실이며 박상용 검사 조사실이 위치한 13층으로 추정됩니다. 술판은 검찰청 직원 퇴근 시간 이후인 19시부터 시작하여 대략 2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락이 수십 인분씩 주문된 것은 1313호실 직원뿐만 아니라 야근 중이던 13층 다른 검사실 구성원, 김성태 등과 함께 출정 나온 교도관, 심지어 수원구치소 당직 근무자 것까지 챙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판은 매우 치밀하게 벌어졌는데 수원지검 출입자 기록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1313호실 직원들이 출입구에 내려와 조경식 등 쌍방울 그룹 인원을 출입 절차 없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도 대표 배정철 씨의 핸드폰에 주문 내역이 모두 남아있을 것이며, 심지어 회를 담은 도시락 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 당시 수원지검 청소미화원까지 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일시간주에 술판을 벌인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대북 송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해당 피고인 김성태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어도의 매출장부, 배정철 대표의 휴대폰, 당시 당직자였던 수원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의혹과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조직폭력, 사채업 출신 기업인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받아낸 시대의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그 조작의 목적이 제1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한 엽기적인 정치조작 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조작을 통해 기소했던 모든 사건이 위법한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였음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특검 또는 김성태의 위증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드러난 실체를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불법 기소 역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같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